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소문 1인분입니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박상현. 한마디로 연합의 첫 재물이었다. 이제 연대 의대를 다니는 물리 올림피아드 우리나라 대표로서 자기의 두뇌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처음에 등장하면서 본인이 우승할 확률을 95%다. 자신만만하죠. 다만 두뇌 서바이벌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면서 이제 참교육을 당하게 되죠. 4화에서 보면 본인의 의도대로 이세돌 구단이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피스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세돌 구단에게 바로 개무시를 당하게 되죠.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까 그런 협상력이라든가 정치력 이런 것들은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감옥 매치로 끌려가고 대긴장 파티 끝에 바로 광탈을 하게 됩니다. 지력은 5점, 정치력은 4점, 매력 5, 담력 3점, 열정 7점 해서 총합은 24점. 플레이어들에 대한 각각의 능력치 다 제 개인적인 감상을 바탕으로 한 것이니 여러분들과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서로 얘기를 재밌게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세돌 구단 6화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장동민은 어디 가고 김정훈. 이세돌 구단이 데브스 플랜 시즌2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두뇌 서바이벌 최강자인 장동민과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영상을 제가 만들어서 올리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는 장동민이 되진 못했고요. 김정훈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정훈이 누구냐? 가수면서도 서울대 치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에 들어간 브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받고 세 번째 지니어스 블랙가넷 출연을 했는데 결국 그는 6화에서 탈락을 하고 말았죠. 공교롭게도 이세돌 구단도 같은 6화에서 탈락을 했고요. 장동민은 많이들 기억하지만 김정훈은 두뇌 서바이벌계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 이세돌 구단도 안타깝게 김정훈과 비슷한 길을 현재까지는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동민은 어디 가고 김정훈. 결정적 순간을 보자면 2화 첫 메인 매치가 이제 부패 경찰이라는 메인 매치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죠. 약간의 오판들이 있었고 게임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감옥동으로 가게 됩니다. 자, 3화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이 그래도 연배도 있고 경력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배짱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플레이어들이 껄끄러워하던 이 세븐하이의 말을 이제 조금 불리하게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세븐하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표하거든요. 막 눈 부라리면서.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 아예 추방시킬게요. 그러면 그 뒤에 리액션 하겠습니다. 그거는. 예, 그러시죠 뭐. 아니 추방시킬게요 뭐. 그럼 이거에 대한 명분이 뭐야? 이렇게 쿨하게 말하면서 세븐아이 말을 추방시켜버리죠. 그러면 역시 이세돌 배짱이 있다. 다만 이제 6화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게임 내의 그 히든 룰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퇴장을 하게 되죠. 결국 그래서 이세돌 구단의 능력치를 매겨보자면 실제 그의 지력이 이렇지는 않겠지만 본 게임 내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력은 5점, 정치력은 오히려 약간 아쉬운 4점, 매력도 평범한 수준인 5점, 담력 하나는 8점입니다. 그리고 열정. 이세돌 구단도 그 승리나 우승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았죠. 그냥 뭐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실제 탈락해서 가는데도 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좀 많이 아쉬워서 4점. 그래서 총합은 26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김하린. 현직 성형외과 의사 일반인이죠. 자,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냉혈한 밀랍 인형이다. 4화에서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해지지 않았을 때였는데 4화 메인 매치 도중에 서바이벌로 가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운 표정을 지으면서 그냥 다 죽여야 돼. 이제 무조건 죽이는 거야. 김하린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장면 아닌가. 6화에서 보면 이세돌 구단이 탈락하고 나서 다들 약간 당황하면서 약간 침울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김하린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트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공격 어떻게 했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가 황당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죠. 아니 감옥동에서 새돌림이랑 같이 생활했던 하지 않았어? 이 감정의 할인이? 흐름이 맞아? 나는 좀 할인이? 이해가 되진 않아. 안 알려준대. 결국 그녀도 이제 7화에서 감옥 매치 끝에 탈락을 하고 마는데 탈락하고 나서 인터뷰가 좀 짠했죠. 수험 기간 동안 일주일에 딱 2시간 자기에게 자유시간이 허락됐는데 그중에 4분의 3인 90분을 이런 두뇌 프로그램을 보는데 썼다라고 하면서 데브스 플랜 나온 게 자기의 어떤 마치 오랜 꿈처럼, 그래서 여기서 오래 살아남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녀의 그 생존 욕구에
능력치에 대해서 잘 설명해준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능력치를 보자면요. 지력은 6점, 정치력은 평범한 5점, 매력은 약간 낮은 4점, 그리고 담력과 열정이 높았는데요. 담력은 이제 과목 매치에서도 1위도 한 전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7점, 열정은 9점 해서 총합은 31점입니다. 저스틴 민,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어였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도시에 던져진 타잔이었다. 그러니까 도시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순수한 영혼의 존재 타잔. 그 생각이 전 났는데요. 4화에서 보면 이제 게임을 마치고 원래 그때 아마 과목 매치였을 거예요. 그때 연합을 조금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오늘 하루 종일 혼자서 게임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좀 씁쓸해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화에서 보면 이제 김하린과 둘이 남아서 과목 매치를 벌이게 되는데, 저격 홀덤에서 75점을 따야 되는 경기에서 10대 65로 밀리고 있던 경기를 75대 0으로 그걸 뒤집죠. 그런 역전의 명수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다만 그렇게 역전을 하고 와서 바로 다음 매치인 보물섬에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강지영 아나운서를 비롯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연합으로 챙겨줬거든요. 하지만 결국 그의 탈락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금 많이 안타까웠던 우리 저스틴 민. 능력치는 지력 6점, 정치력은 5점, 매력. 연합에 많이 끼지 못했다고 해서 저는 매력 없는 캐릭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는 굉장히 친화력도 있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매너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매력은 8점. 담력도 과목 매치를 여러 번 통과했기 때문에 7점이라고 보여지고요. 승리와 우승에 대한 열망도 낮지 않았습니다. 8점. 총합은 34점입니다. 자, 다음은 티노. 티노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실 것처럼 저는 그냥 사람 좋은 동네 형, 동네 바보 형 아니고요. 사람 좋은 동네 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플레이어들에게 사랑을 받았죠. 자, 5화에서 보면 이제 메인 매치 중에 이제 연합이 이제 이쪽과 붙고 저쪽과 붙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제 결국 한쪽을 선택하면서 이제 다른 이제 우리 강지영, 손은유, 그리고 세븐하이 그쪽 연합에 이제 설명을 하죠. 저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미안함을 표시를 하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 배신을 했다고 해서 척을 지게 되는 경우도 또 왕왕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노는 그 이후에도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다 사랑을 받죠. 보드게임 유튜버라고 하는데 아마 그래서 게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헬로윈 몬스터뿐만 아니라 플레이어도 킬할 수 있다는 그런 필살 룰을 처음으로 발견하는 게 티노가 되고요. 그래서 게임을 알아보는 그런 센스도 갖췄다라는 부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9화에서 과목 매치 트리플 다이스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 과목 매치를 본인이 처음 가서 바로 탈락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추, 박상현, 그리고 티노. 나머지 사람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다 과목 매치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의 능력치를 보자면 지력은 낮지 않은 7점, 그리고 정치력과 매력은 상당한 수준인 8점입니다. 리더십도 있었고 친화력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담력은 높게 해주기 힘들겠죠. 4점. 승리와 우승에 대한 열망이 6점인 것은 보물섬이었던 것 같은데, 메인 매치를 마치고 이제 생활동 감옥동으로 가게 되는 플레이어가 선정돼야 되는데 이제 윤소희가 결정을 하게 되죠. 정영규는 아주 태어나면서도 뻔뻔하게 나 감옥 가기 싫은데?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티노는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죠. 정말 승리와 우승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면 윤소희에게 나도 감옥동 가기 싫다 항변을 할 수 있었겠죠. 그도 어떻게 보면 정현규의 피해자 중에 한 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6점 해서 총합은 33점. 자, 우리 규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규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의로운 모순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의 인간성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그랬다는 것이죠. 결정적 장면을 보자면 첫 번째 메인 매치 부패경찰에서는 부패경찰 역할을 꽤 잘했어요. 사람들도 잘 속이고 생각보다 잘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 마지막이 좀 좋지 못했죠. 자, 9화를 보면 티노가 결국 떨어지죠. 티노가 떠난 후에 다른 플레이어들보다 더 유독 씁쓸해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규현이 티노와 친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것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냉혹한 서바이벌 게임 내에서 티노에게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티노가 없어지니 이제 그 다음 의지의 대상이 정현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아니라 정현규의 우승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이고요. 자, 10화에서 그 문제의 그 대사가 나오죠. 그건 그들이 원한 거고, 타도 정현규 하려는 연합에 반기를 들면서 했던 말이죠. 이게 많은 사람들을 뚜껑 열리게 했죠. 그럼 보낼 때는 저스틴 빈 혼자 플레이하고 있을 때는 아무런 감정이 안 들었었어? 왜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되게 정의롭고 자기는 평화로운... 아니, 그건 그들이 원해서 그렇게 혼자 한 거고, 이건 원해서 혼자 하는 거야?
혼자를 만든 거잖아. 사실 이세돌과 저스틴이 본인이 정말 원해서 그렇게 쓸쓸한 플레이를 하게 됐던 건가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거겠죠. 자, 그의 능력치를 보자면 지력 6점, 정치력은 7점, 매력은 5점, 담력 6점, 열정 3점. 다른 능력치는 다 그냥 평이합니다. 그런데 열정이 많이 낮죠. 규현이 마지막으로 갈수록 실제로 본인이 우승한다고 생각을 했을까? 아마 당연히 현규가 우승한다고 생각했겠지? 아니면 소희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 연합의 일원이지만 본인이 우승한다고 생각을 본인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와 우승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낮은 3점, 총합 27점입니다. 데브스 플랜 시즌2 플레이어 최종 분석 12위부터 7위까지 보았습니다. 나머지 6위부터 1위까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